지역사회 혁신계획 지평을 넓히다 2편 문제 해결력 강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협치지원관 김창주입니다.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누실 서대문구 협치조정관 서정순 조정관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협치조정관 서정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은 지역 협치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성과와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는 시민이 직접 그 효과를 느낄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과정인데요. 그런 과정에 본 교육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16년부터 시작된 지역사회 혁신계획 사업은 21년 현재 24개 자치구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4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서울시 전역으로 협치 기반이 빠르게 확대된 것이 큰 성과입니다. 이렇게 조성된 협치 기반을 통해 민과 관이 함께 참여하는 수기 공론장은 약 2,000여 회 이상 실시가 되었고 23,000여 명 이상의 민과 관이 함께 참여하는 큰 성과를 내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도출된 지역사회 혁신계획의 꽃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의제 사업은 2018년 7개구 기준으로 104건에서 21년도 24개 자치구 기준으로 238건이라는 2배 이상의 확대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협치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보겠다는 민과 간의 높은 기대감과 참여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협치 참여자들의 기대만큼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의제사업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의제사업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전략적, 상향적, 참여적, 융합적 계획에 따라 진단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전략적 계획은 지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단순 민원성 사업이나 일회성 사업으로 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상향적 계획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주민의 제안이 행정 전반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협치 사업이라고 하는 일부분에 머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참여적 계획은 민과 관이 함께 계획 수립, 실행, 평가, 환류 과정을 함께 해야 하지만 어떤 의제 사업은 민은 민대로, 관은 관대로 따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융합적 계획에서는 지역사회 문제의 주제에 따라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는 민과 관의 활동들이 통합되고 융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 간의 칸막이, 민간 간의 칸막이를 극복하지 못하여 따로따로 쪼개어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정관님, 서대문구에서는 의제 사업에 대해서 어떤 점이 고민이신가요? 첫 해에는 지역사회 혁신계획을 외부 용역에 맡겼거든요. 그런데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용역을 통한 진단과 의제 발굴이 연계되지 못했고 주민들로 구성된 분과 단위로 의제 발굴을 추진하다 보니 주민 참여 예산 성격의 의제가 다수 선정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배포해준 지역사회 혁신계획 안내서를 기초로 의제의 방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민과 관 모두 지역사회를 혁신할 만한 중장기적 전략 계획에 대한 이해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능별 분과 중심으로 의제가 선정되는데 분과위원들에게 100% 맡기기보다는 역량을 갖춘 몇몇 분과위원에게 타 지방 정부의 혁신적인 정책 사례를 소개하거나 우리 구에서 가장 취약한 정책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분과 단위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수기 공론을 통해 더 좋은 계획이 수립되는 것 같습니다. 4년 전에 비하면 부문별 의제의 수준이 월등히 높아졌지만 분과 단위의 의제 선정은 여전히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의제 발굴 TFT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분과 단위의 벽을 허무는 데는 더 많은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지역사회 혁신계획의 문제 해결력 강화를 위해 3가지 방향에서 그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문제 중심의 의제 사업 재구성. 두 번째는 의제 사업의 정책 기반 강화. 세 번째는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가 관의 참여와 역할 강화입니다. 문제 중심으로 의제 사업을 재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첫째, 선 문제 정의, 후 해결 방식 도출. 둘째, 문제 중심의 사업 계획서 구성. 셋째, 의제 사업의 개념 확장입니다. 첫째, 선 문제 정의, 후 해결 방식 도출입니다. 문제 정의란 문제가 일어난 원인과 현상을 분석하여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내는 사업 기획 방식입니다. 우리는 흔히 문제가 일어나면 그 원인을 분석하는 데 힘을 기울이기보다는 곧바로 그 해결 방법을 찾아서 실행하는 데 익숙합니다. 예를 들어 거리에 쓰레기가 흩어져 있으면 빗자루부터 찾는 식입니다. 그 원인이 쓰레기통과 같은 수거시설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인지 아니면 외부인의 이동이 잦거나 시민들의 의식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인지에 따라서 그 해결 방법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것입니다. 이렇듯 정교한 문제 정의는 가장 올바른 해결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둘째, 문제 중심의 사업계획서 구성입니다. 의제 사업의 목적인 지역사회 문제를 중심으로 사업계획서를 구성하자면 이 문제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겨난 것인지 자세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행정 또는 민간이 추진되어 왔던 일들을 다시 한번 평가해 본다면 지역사회 혁신계획 의제 사업을 통해서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과제를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 명칭에 문제를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기청소년 숲속학교 개최라고 하는 사업이 있다면 이 사업 명칭에 풀고자 하는 문제의 목표를 함께 포함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 복귀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사업이라면 위기청소년 사회 참여 복귀를 위한 숲속학교 개최와 같은 사업 명칭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 사업이 추구하는 목표에서도 단지 숲속학교 3회 개최와 같은 과정적 목표가 아니라 이 청소년들이 얼마나 사회 복귀에 참여하게 되었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이 사업의 목표, 지표를 제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의제 사업의 개념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협치 사업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최초의 시도는 아닐 것입니다.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추진되었던 기존의 다양한 민간의 활동, 그리고 다양한 행정의 활동들을 다시 한번 평가해보고 그 평가 속에서 필요로 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협치 사업으로 기획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의제 사업을 문제 중심으로 재구성해보고자 여러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런 재구성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조정관님은 어떤 의견이 있으신가요? 네, 서대문구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유독 자원봉사 분야가 매우 취약했습니다. 우선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자원봉사 운영 지침, 서대문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에 맞게 운영되지 못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인구 비례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전문 인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도행정 분과 민간 위원들에게 이 문제를 공유했더니 큰 공감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민간 위원들이 TFT를 구성해서 서대문구 자원봉사 정책 연역, 자원봉사 관련 법령, 지침, 조례 등 준수 여부, 타 지방정부의 우수 사례 등에 대한 보고서를 직접 작성해서 담당 부서와 해당 국장에게도 전달했습니다. 이 의제는 작년에 공론장에서 1순위로 선정되어 작년 하반기 정기 인사에서 역량 있는 7급 인력이 투입되었고 올해는 민관 협치를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 원년이라 할 만큼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역사회 문제 중심의 의제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혁신 계획에 대한 분과장과 워킹 리더 등 지역의 핵심 활동가들의 이해가 선행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많은 학습이 필요합니다. 자치구 단위의 교육과 평가 워크숍도 중요하지만 서울시에서 기획한 다회차 교육이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과위원들을 직접 대면해서 지역사회 혁신 계획을 이해시키고 의제 발굴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협치 지원관들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도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제 사업의 정책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기본 계획에 자치구가 관심 있어 하는 지역사회 문제를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종 행정 정책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협치를 통해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단지 1년 만의 사업으로는 그 효과 달성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마다 수립되기로 한 기본 계획에 의제 사업이 포함된다면 1년씩의 사업이 아니라 적어도 3년 단위의 중기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 해당한 그 문제를 3년 동안 얼마만큼 해결할 것인지를 목표로 담는 성과 목표와 1년씩의 과정을 평가하는 지표를 설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제 사업의 정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선 지역사회 혁신계획과 유관한 다른 행정 정책과 긴밀한 연관성을 맺는 일을 의미합니다. 지역사회 혁신계획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있었던 자치구의 다양한 행정정책 또는 상위인 서울시 또는 중앙정부의 유관한 정책들과 상호 긴밀한 연관성을 띈다면 협치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활동에는 보다 큰 동력을 얻고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제 사업을 기본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거나 다른 유관한 정책들과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자주 강조된 바 있습니다. 서대문구에서도 이와 관련된 고민들을 계속 해오셨을 텐데요. 여기에 대한 의견 조정관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치 선도사업 분야와의 융합 연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혁신교육지구, 도시재생,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은 자체적인 협치 추진 체계와 충분한 예산을 갖고 있어 협력의 동기를 유발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주민참여 예산제는 지역사회 혁신계획 필수 과제로 지정된 덕분에 협치 예산과 인력 지원이 많이 이루어졌고 3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예산 투입은 거의 없었지만 동주민자치회 활성화를 기본 계획 및 연차별 실행 계획에 포함시켜서 협치의 원칙에 충실하게 추진해온 것은 전동 확대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협치 기본계획 수립 경험을 바탕으로 민관 협치 방식으로 마을 공동체 기본계획을 직접 수립한 것도 매우 의미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각종 행정계획과 융합 연계되기 위해서는 민간위원들의 정책에 대한 학습과 그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관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구정평가단 업무를 협치 지원팀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고 어떤 정책을 모니터링할지 민관이 함께 정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지역사회 혁신 계획과 연계하여 찾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협치를 통해 기대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당연히 민과 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방안으로는 첫째, 행정의 적극성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민간의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먼저 자치구 행정의 적극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법 중 효과적인 것은 바로 협치회 공동의장이신 구청장님의 참여 역할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협치회의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민과 간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결정된 사안에 대한 실천 책임의 권한을 갖고 있는 분의 참석은 매우 중요합니다. 민간이 바라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목적과 행정이 바라는 그 목적이 함께 진지하게 검토되고 논의된다면 협치회의는 보다 발전적인 모습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의제 개발의 첫 단계부터 사업부서 관계자 또는 구정연구단, 기획실과 같은
정책부서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제 사업의 개발 과정에서 사업부서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함께 결정했을 때 추진 과정에서도 행정의 적극성과 책임성은 보다 크게 유지가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사업부서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꾸준히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서대문구에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조정관님 의견 듣겠습니다. 지원관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협치회의 공동의장인 구청장 공약사업과 구정의 주요 업무 계획이 민관 협치 방식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제도화를 해야 합니다. 그 내용을 민관 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에 포함시키고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별도의 방침을 수립하여 구청장이 직접 챙기면 매우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의제 발굴뿐 아니라 이미 정해진 의제를 협치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구정의 핵심 사업을 수행하는 공무원이 성과를 냈을 때 승진할 가능성이 높은데 협치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협치를 잘하는 공무원이 승진한다는 믿음이 빠르게 확산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민간의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협치에 있어 시민에게 결정 권한을 부여하거나 공공정책에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자치분권 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도시 생활 속의 난제를 이 과정을 통해서 해결한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민간의 시민의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매우 필수적입니다. 협치 정책에 있어서 이 점은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협치가 주목하고 있는 의제에 대해 이 의제와 관련되어 있는 시민, 그리고 당사자, 그리고 시민단체와 같은 전문가들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건강한 시민사회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된 지원 근거와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협치에 참여하는 시민에 대한 역량 강화나 다양한 지원 대책에 대해서 서대문구도 꾸준히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조정관님께 그 고민을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민간 역량 강화는 시민사회 핵심 활동가 인력풀이 부족한 서대문구에서도 늘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중간 지원 조직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교류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요즘 시민사회 중심으로 NPO 지원센터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치구별 공익활동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지역활동가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서 주민참여 예산, 동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혁신교육지구, 도시재생, 평생학습, 푸드플랜, 에너지 자립마을 등의 활동가들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를 해봤습니다. 내년에는 협치 기반 구축 분과를 신설할 계획이고 시민사회 네트워킹과 역량 강화 방안을 더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지역사회 혁신계획 지평을 넓히다 두 번째 주제 지역사회 문제 해결 역량 강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서정순 조정관님께서 마무리 말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치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력 강화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4년의 지역 협치를 1단계로 본다면 앞으로 다음 단계는 오늘 이야기 나누었던 것처럼 민관의 참여와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문제 중심으로 의제 사업을 재구성하고 중장기적인 전략 계획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 혁신 계획의 지평을 넓히는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참고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현장 속에 답이 있다는 점 서울시도 명심하고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